실제로 요즘에는 어때? 잔디 아빠가 지금 응, 살면서 잔디 응. 아빠가 사는 아파트를 나는 예를 아파트에 안 들면, 살아. 아, 그래? 나 그렇구나. 나는 조그만 3층짜리 빌라 살아. 아, 그렇구나. 어쨌든 뭐 부모님 댁이 자가인가요? 거기 자가 아니죠. 서울에서 어떻게 자가를 전세에 살고 있고요. 그 지금 아파트라고 내 했을 때 그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나? 왜냐면 나는 솔직히 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학교를 음, 다닐 음, 때, 우리 동네, 난 서울에는 안 살았고 서울 근교에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있거든. 그 음, 동네에 예를 맞아. 들어서 무슨 마을, 우리 동네는 주로 과일이 많았어.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마을, 음, 뭐 포도 마을, 뭐 귤 마을, 얘야 얘. 진짜 이건 아니고 음, 이런 예를 들어서 사과 마을이 좀 좋은 아파트다라고 하면 쟤 사과 마을 살아. 뭐 이런 음, 걸로 애들을 좀 구분짓긴 했었는데 음.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나? 일단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1900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일 거야. 아마 타워팰리스가 성공하면서 그 2세대 아파트들이라고 그러는데 반포자이 같은 것들이 2세대 음, 아파트래. 일단 먼저 지은 아파트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타워팰리스의 성공 사례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실내 인테리어와 밑에 음, 공용 시설들을 좋게 놓고 지상을 이제 공원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급화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에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 이름이 붙기 시작하잖아. 음, 이제 무슨 마을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음, 뭐 레미안이 그치. 붙고 로 이제 두산 하면서 그게 위브더, 그렇지. 그게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주는데 한 몫을 크게 한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어서 요새 아파트는 진짜로 뭐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정도로 그 주민 공동 시설이라던가 편의 시설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음, 봤어. 체육관인데 단지 내 운동 시설인데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해서 바닥에 트랙이 생겼다가 배드민턴 어, 코트가 생겼다가 음, 음, 그런 식으로 농구장이 생겼다가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이제 주민 그 편의 시설로 들어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렇구나. 또 저는 독일 오기 전에 대치동에서 봤던 게 그 단지가 있으면 단지에 그 문들이 있잖아요. 뭐 음, 자동차 입구 그리고 주민들이 드러날 수 있는 입구 거기를 번호키로 잠궈놨어요. 맞아, 요새 그런 데 그래서 많아. 그 단지는 주민들만 들어올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는 그래서 애가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주민이 너 왜 우리 아파트 주민 아닌데 우리 아파트에서 놀아? 도둑놈아? 뭐 이런 아, 식으로 진짜? 그랬던 스카이캐슬이네? 맞아, 그랬던 경우도 봐서 뭐 좋게 말하면 그렇게 아파트 체육시 주민들 그 브랜드 아파트를 위한 주민들 시설만 갖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배타적으로 음,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저 음,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저기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더 재밌다 우리 아파트보다 그럼 다 같이 가서 저희 가서 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정말 완전 배타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 음, 대치동 이런 데 잘 사는 동네들은 특히 더. 강남권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다 저 연호자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들어갈 때도 번호키를 누르고 음, 들어가서 반지를 통해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단지의 개념이 단순히 이제 똑같은 아파트, 같은 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모인 그 지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음, 그 다른 사람들과는 이제 이렇게 완벽한 경계를 지어놓는 그런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이제 음, 또 계층 간의 계층이라고 해야 네, 되나? 어쨌든 경제적 계층 간의 이제 이질감을 더 확대시키는 것 박탈감. 같고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어떤 한 사람이 잘 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도 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으면은 거기에 못 끼면 되게 불안한 느낌을 가져. 음. 그리고 음,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 나 어려웠을 때 생각은 못하고 거기랑 또 구분을 짓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음, 스카이캐슬 같은 얘기들이 음. 괜히 나온 건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 국민 정서라고 그래야 되나 안 좋은 그런 민족성 같은 거를 조금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 조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생활권이 되게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주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사는 단지에만 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살고 있지 않은 단지에 들어가면 나는 이방인 취급 당하는 거잖아. 그게 집 안이 아닌 공용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놀이터라고 하는 곳만 해도 나는 옆에 있는 단지의 놀이터는 갈 수 없는 거지. 이방인이니까. 다른 브랜드에 사는 이유로.
근데 그게 단순히 생활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동차.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이제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동 수단으로서도 그냥 내 집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회사 가서 차 대고 회사에서 일하고 다시 퇴근할 때 차 갖고 와서 뭐 근처에 있는 슈퍼,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들렸다가 거기 보고 집에 와서 집 주차장에 차 대고 집에 들어가고 뭐 내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우리 집 단지 안에서 놀고 뭐 근처에 있는 학교 갔다 오고 이 정도겠지. 그냥 그 정도의 생활권인 것 같아. 근데 일본에 살게 되면서 내가 느낀 거는 그 생활권의 겹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차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주차장이 내 앞마당에 없는 경우에는 뭐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댈 때도 있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오는 그 사이에 뭐 옆집을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옆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정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집 주변에 있는 그 포켓 같은 작은 공원들이 되게 이곳저곳 많이 있어. 사실 도쿄보다 후쿠오카에 가면은 도시계획적으로 그게 정말 잘 돼 있거든. 거의 한 음. 30m에서 50m를 가게 되면은 20m에 20m 정도 되는 포켓 공원들이 되게 잘 발달돼 있어. 뭐 그런 거를 내가 다 경유할 수 있다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문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난 되게 재밌었던 게 왜냐면 대학교에 갔는데 교수님 주차장이 없어. 교수님의 어, 주차장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총장급 아니면은 학부장급 정도 돼야지 주차장이 나오고 보통 일반 교수님들은 주차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비를 내야 되거든. 그럼 한 달에 뭐 적게는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내야 돼, 매달. 근데 차를 안 갖고 오면은 교통비가 나와. 학교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차를 아, 갖고 와. 다 대중교통 그냥 이용하겠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이제 계급이 섞이지. 일반 음, 사람들부터 교수, 뭐 사장들도 있을 테고. 왜냐면 우리 보스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그냥 이용하거든. 급할 땐 그냥 택시 타는 거고. 그런 생활권의 레이어가 상당히 두터운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단편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드네. 독일은 도시를 중심으로 되게 큰 이제 공원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고 그런데, 제가 한국이랑 독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한국에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그러니까 독일은 보통 번쟁이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일본처럼 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많이 섞이잖아요. 그 계층 간이라든지 뭐 노약자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데 제가 봤던 제일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시에서 마련한 놀이터로 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좁아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독일 서울이 같은 땅이 좋지는 않아. 좁- 그런 공간이 별로 없는 거지. 밀도, 음.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높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마련해준 놀이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든지, 이런 식의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음. 아이들도 거기서 만나고 어떤 애들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지는데, 독일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아파트에 그런 놀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는 그냥 시에서 뭐 마련된 좀 도시 구획에 따라서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거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뭔가 한국 사회가 나날이 조금 여러 계층들이 섞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 거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좋은 곳 보내고 싶어 하잖아, 다들. 그렇죠. 특별한 때 보내고 싶고 뭐 특목고 보내고 싶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뭐 당연하지. 그렇게 당연하죠. 엘리트 코스를 만드는 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나랑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나만 해도 솔직히 그냥 뭐 중고, 초중고 잘 나와서 대학 나왔는데 군대 가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와, 나랑 진짜 다른 생활을 했었던 친구들을 여기서 많이 만나는구나. 대학을 안 간 친구들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돈 번 친구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을 언제 만나보겠어. 근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거에 되게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다. 근데 그게
아파트부터 시작이다. 라고 나는 그냥 본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공 공간은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도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파트가 뭔가 단지화되고 그 단지 내 공공시설들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러니까 단지의 가격을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 요새 놀이터들 그 최근에 분양하는 고가 아파트들 놀이터를 보면은 놀이터가 아니야. 캐리비안 베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어 어, 보이고. 아, 진짜? 수영장이 있고 캐리비안 베이에 해골 바가지에서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응. 그런 게 와, 있고, 축소돼서 어, 있고. 대박이다. 요새 삼성에서 하는 아파트들은 삼성 에버랜드 그 시설 디자인 팀이 디자인을 한대. 오, 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게 당연히 싫지. 음, 그러니까 이제 담을 치게 되고 뭔가 관리비도 낼 우리끼리 테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파트가 비싼 이유 중에는 그 관리비와 함께 그런 공공시설에 투자된 비용들이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른 이 아파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랑 공유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격차들이 나타나고 단절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려면 뭐 지금 와서 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조금 이런 단지화를 조금 음, 좀 규제하고 동별로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런 음. 식으로 좀 소분화를 시키면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은 해. 저는 이제 외노자가 언급했었던 서울이 약간 덧붙이고 싶었었던 건데, 서울이 내가 그래도 해외에서 여러 큰 도시를 다녀봤는데 난 서울이 작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 도시로서. 서울 크기로만 보면 엄청 큰 크기로만 보면 수도지. 큰데 음. 아, 그 근데 느낌적인 느낌이 작아요. 그러니까 난 인구 밀도 너무 높다 다운타운을 보니까. 봤을 때, 다운타운을 봤을 때 서울처럼 큰 다운타운은 전 세계 어떤 도시에서도 별로 본 진짜. 적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예를 그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그렇죠. 맨하탄 아니면 시카고의 경우도 그렇고 도쿄의 경우도 사실 그렇고 도쿄도 내가 봤을 때 서울의 그 다운타운 그 이제 서울의 2호선 그 둘레로 봤을 때 일본의 야마노테 선으로 둘러치면은 음. 난 서울이 되게 크다고 느껴. 한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강이 워낙 폭이 큰, 넓으니까. 진짜 큰 메트로폴리탄 중에 하나인데 서울이. 근데 그 속에서 살면은 너무 음, 좁았거든요, 저는. 맞아. 그 근데 안에 그 들어가서 부분은 사는 알아. 느낌이. 왜냐면 여기가 어, 그런 큰 단지로 블럭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긴 해. 음, 사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보다는 서울 공화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음. 인프라랑 인구들이 다 서울에만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단지 소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난 사실 지금 한국 문화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 저 정도로 대규모로 투자를 하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비용으로 저런 복지를 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까 그 캐리비언 베이 같은 거를 만들어준다든지. 왜냐면 소규모 단지에서 그 정도의 투자 비용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100세대 만드는 곳에서 그것을 만드는 것보다 한 10,000세대 만드는 곳에서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겠지, 자본적으로. 그랬을 때 과연 이 앞으로 추진하는 개별적인 아파트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큰 단지 사업보다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형성하지 못한다면 아마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내가 그때 논문 조사할 때도 한국이 이제 그한 가구, 1인 가구, 한 가족의 1인 1가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가구 수는 사실상 풍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 투기의 목적으로 뭐 2가구, 3가구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 정도로 대규모 대단지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일본처럼 저렇게 만들다가 결국엔 빈집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게 가능한 나라는 난 중국 정도로 보거든. 왜냐면 예전에 베이징 한번 갔을 때 엄청 냈다 지어 아파트를 다 땡땡 비어 있어. 아무도 안 들어가. 근데 중국 친구가 그래. 언젠간 누군가가 들어올 거래. 인구가 많아서 누군가가 들어올 거라서 일단 만들어 놓으면 된대. 근데 뭔가 합리화가 됐어. 근데 이제 얘네는 중국도 뭔가 결국
일자녀 정책을 쓰면서 인구수가 엄청 줄어들었대요. 줄어드는데 다시 지금 이제 그 자녀 수를 좀 풀어가지고. 풀었잖아.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그리고 늘어날 다시 거야. 나을까 싶어요.